자, 해봅시다. 자, 123번 문항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자, 123번 이런 거죠. 자, 0이 아닌 정수도 AB고요. 3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 빼기 A를 인수를 갖는다. 아,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구나.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알겠지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려면 중근 그리고 나머지 근 하나, 요게 기본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다. 그랬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다항식 px의 합을 qx라고 할 때요. q3의 값을 구하라. 즉 px가 여러 개가 나오나 봐. 즉 ab가 여러 개가 나와서 그런 다항식을 전부 다 더한 게 qx, q3을 구하라. 당연히 우리 첫 번째 뭐 합니까? 저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은 거? a를 집어넣은 게 당연히 0이라고 식을 다들 세웠을 겁니다. 따라서 a를 집어넣으면 a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여기가 a에 마이너스 4의 2가 0이다라는 식은 당연히 세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얘가 전체를 일단 a로 묶여요. 그러면 여기가 2a 세제곱이니까 2a 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4가 빵이다라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식 정도는 다들 구했을 거야. 그런데 a는 0이 될 수가 없죠. 0이 아닌 정수니까. 즉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어디 이게 무슨 파트야? 미적분 원인가? 미적분 원에서 아마 이게 많이 우리 미적분 원을 좀 선행한 친구들은 이게 많이 나오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문자가 두 개지만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면 이게 0이라고 해서 얘를 비는이라고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비는이라고 딱 정리해 줘라. 여기서 그러면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다 라고 식을 일단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얘가 0이라 그러면 b는이라 그러면 요렇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원래 식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는 거야. 저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줘라. 그래야지만 저게 뭐가 가능하게 보이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b자리에다가 요 놈을 쏙 집어넣게 되면 더하기 a니까 얘가 날라가서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 여기가 x에 마이너스 4a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딱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x 빼기 a로. 자, 그러면 여기서 조리제법 해도 되는 3차식이니까 그냥 인수정리 갈게요. x제곱 때려놓고 마이너스 4a려면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4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제곱 x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플러스 2a가 있으면 딱 저렇게 만들어지겠다라 그래서 2ax죠. 2ax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인수정리를 통해서 해당한 요거를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풀고 나면 자 결국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에 근이 뭐가 되거나 A가 되거나 또는 요놈의 중근을 가질 조건을 쓰면 되는 거죠. 따라 첫 번째는 여기에 근이 A가 된다. 그런데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3A제곱 더하기 4가 되는데 얘가 0이라는 조건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슨 조건? 판별식밖에 안 돼서 얘는 짝수 판별식을 때려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라고 식을 세워주는 거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러면 A가 2일 때 B와 마이너스 B를 살짝 구해주면은 아니야. 안 구해도 상관없겠다. A에다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B는 구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정의가 된 요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PX가 두 개가 딱 나오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PX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X세제곱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4X제곱에 여기다가 당연히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 막8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X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하나 더 구해보면 PX 하나 더 구하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넣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잘못 넣었네? 2를 넣었는데 2X제곱이죠. 미안. 2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에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더라도 똑같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여기가 더하기 8이 될 거다.
그런데 알겠지만 qx는 두 개를 뭐 하래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게 qx. 그러면 깔끔하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돼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게 답이 나오는 문제일 거야. 아마도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여기서 a를 넣은 게 0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b자리에 요 식을 넣겠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야. 이게 원래 미적분원에서 보통 A와 B 문자 두 개를 했을 때 인수정리해서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아마 요게 조금 낯설 수도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풀었어? 뭐 그렇게 간단하겠지? 성유도 엄청 잘하네, 나보다. 자, 아무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B는이라고 정리해 다시 넣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가 12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7번. 아, 이거 우리 태우가 못하는 문제는 태우가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자, 127번.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래 놓고 A 곱하기 델타 더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의 합이 마이너스 10인 관계가 성립할 때 양수m을 구해주라는 문제다. 자, 당연히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누굴 치환하는 거냐면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죠. 알겠지만 근데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해당하는 이 t의 근들은 당연히 전부 다 양수근이 돼야겠다라는 거야. 맞죠? 얘가 양수가 돼야지만 서로 4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저 식은 t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5t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 발생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모두 양수근이 돼야지만 얘가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판별식 쓰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요 값이 그냥 마실 때는 양수 그냥 m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어떤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 근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의 근은 선생님이 2차 함수를 딱 그려보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 이렇게 양수 두 근이 돼야지만 해당한 얘가 요게 양수 두 근이 돼야지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선생님이 요 놈을 간단하게 A라 그럴 거고 요 놈을 B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요 X제곱이 A가 되거나 B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당연히 X는 뿔마 루트 A랑 X는 뿔마 루트 B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순서는 B가 A보다 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4근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순서대로 적으면 당연히 요 놈이 어떤 게 가장 작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B가 A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루트 B가 가장 작은 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근은 마이너스 루트 A가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A가 될 거고 그 다음 루트 B가 되겠다. 이해하니? 요렇게 돼야지만 해당하는 근의 순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야. 문제 알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는 알파랑 델타를 곱하래. 그 알파랑 델타는 얘랑 얘를 곱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제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두 개를 곱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오니 결국에는 B 더하기 A는 10이라고 알려준 거다. 그런데 이 A와 B는 이 T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 A 더하기 B라는 것은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되는 거니까 얘가 M 플러스 5가 돼서 결국에는 그냥 M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엔 이렇게 치환한 상태에서 해당하는 내가 이 T의 근이 양수근이 돼야 될 거고 요거는 판별식 같은 게 필요 없었던 이유는 직접적으로 그냥 그 양수 M을 구하는 거지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저 근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더라. 그랬더니 그 근을 선생님이로 B가 A보다 큰 거라고 뒀더니 해당하는 X근이 뿔마 루트 A, 뿔마 루트 B 해당하는 B가 A보다 크니까 가장 작은 거 순서대로 적어보면 결국 요렇게 두 개의 곱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그랬더니 그 A, B는 요 치환한 2차만 두 근과 계세 관계 두 근의 합이니까 곧바로 M을 구할 수가 있었다가 되는 거죠.
뭐야, 왜 질문 안 했어? 126번이나. 언제 다시 해보려고? 아, 그래? 그래서 요게 서로 다른 내실 가질 때 아무튼 구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가 128번 문제고요. 요 이제 128번도 지금도 자주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미적분 원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나중에 미적분 원대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면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건데도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곱하기 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못 푸는 경우가 많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두 2차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 존재할 때 알파, 베타를 구하래. 정말로 별게 아니라 일단은 결국에는 두 2차식의 곱이 얘가 된다라는 것에 얘가 당연히 두 2차식의 곱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인수분해할 거고 거기서 2차식을 잘 가져오라는 얘기다. 그럼 일단은 이거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0 되는 근을 구해보면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4차식이니까 조리제법을 해서 우리가 요 놈을 해보면 1 집어넣으면 지금 0이 될 거고요. 1 넣으면 0이죠. 이렇게요. 여기가 0, 여기가 마사,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얼마 집어넣으면 0이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일 거야. 따라서 1, 여기가 마일, 여기가 1, 여기가 마이, 여기가 2가 0이 될 거고 한 번 더 얼마로? 마이너스 1 넣으면 한 번 더 그냥 2차식이도 한 번에 가자. 1, 여기가 마일, 여기가 마이너스 2, 2가 0이 돼서 결국에는 저놈을 인수분해해보면 fx 곱하기 gx라는 것은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빼기 2가 되겠다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fx와 gx를 여기서 식의 1차식 곱 4개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기서 2개 가져와서 fx와 gx를 그냥 설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2개를 더했더니 2 곱하기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가 되고 또 곱한 거에다가 알파는 거랑 더한 거에다가 알파는 게 뭐하도록 같게 되도록 하는 fx와 gx를 설정하라는 얘기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보이냐면 x 더하기 1이 2번 나왔다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저 알파라는 놈이 모으면은 딱 되겠니라는 생각? 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는 즉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을까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 그러면서 해당하는 fx와 gx를 둘 다 x 더하기를 포함하고 하나씩 나눠 가진다라고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이거는 예상이고 이게 되는지는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일단은 요거를 다 조건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2개를 곱한 거랑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다 얼마로 같아지냐면 0으로 같아지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되겠고 그러면 결국 2개를 더한 게 이거겠구나. 그래서 2개를 그냥 가뿐하게 딱 더하게 되면 얘가 x 더하기 1로 묶이고요. 결국에 2개를 더한 2x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2까지 묶어주면은 x 더하기 1에 여기가 x 빼기 2분의 3이 돼서 좋았어요. 알파가 딱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얼마? 2분의 3이면 이 조건을 뭐하냐?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이 문제들은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이렇게 곱하기 꼴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 2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상태에서 해당하는 fx, gx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그냥 골라와서 답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인 거다. 알겠죠? 이것도 나중에 미적분 1에서 또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그냥 중간 과정이야. 그냥 문제 풀다가 그냥 지나치면서 이걸 그냥 이용해서 풀자 정도로 나오는 것들이다. 자, 129번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수업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었고요. 아마 몇 분은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고쟁이에서도 같이 한번 했던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고요. 두 정수 A, B가 요 조건과 요 조건 만족하는 순서상 구하라. 일단은 뭐 해야 돼? 얘가 0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될 거고요. 아마도 얼마 넣으면 0이었죠? 마이너스 2인가요? 맞냐?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저놈을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ax 제곱에다가 뒤에가 플러스 4의 1을 갖다 때리고 해당하는 여기가 이거 어렵네. 자, 선생님 조리집법 할게요. 선생님이 이거 정도 하면 나도 좀 나 잘 못해. 자, 그래서 요놈 다시 마이너스 2로 조리집법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스 2a, 여기가 2b 마이너스 2a, 여기가 마이너스 4b 더하기 4a, 여기가 4a, 여기가 마이너스 8a가 0이 되겠다.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 보면 x 더하기 2에다가 ax제곱 더하기 2b-2ax에다가 더하기 4의 2는 0이 되겠다라 그래서 저 3차 방정식 이따 인수분해를 나들 했을 거다. 그런데 문제 핵심은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진다. 그랬더니 여기가 정수근이 마이너스가 2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진다야. 우리 정수근 문제는 뭘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보는 거고요.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2b-2a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뭐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a분의 c가 돼서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두근의 곱이 4가 되는 건데 알파, 베타는 정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1, 4, 2, 2, 그리고 4, 1, 그리고 마 1, 마 4, 그리고 마 2, 마 2, 그리고 마 4, 마 1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의 조건상에서 결국에는 이 2는 될 수가 없어요. 해당하는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니까 같은 근은 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원래가 마이너스 2 근이기도 하고 얘가 같은 중근이니까 이것은 안 될 거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될 수 있는 알파, 베타는 1, 4, 4, 1, 마 1, 마 4, 마 4, 마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만족하는 A, B 순서상을 구한다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 4가 들어가든 4, 1이 들어가든 어차피 합은 같을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1, 4가 되는 거라 그냥 마이너스 1, 마 4가 되는 요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 요거를 1번, 요거 2번에서 각각 구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조건은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되는 조건? 5가 되는 거. 얘가 5가 되겠다. 좀 이쁘게 쓰고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반반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2b와 더하기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a분의 2b 더하기 2가 얼마가 되는 거? 5가 되는 순서상을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조금 이쁘게만 만듭시다.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2b는 넘어가면 3, 여기가 3a가 되겠다라고 하겠고요. 요거가 a는 이든 b는 이든 그냥 이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를 a는이라고 갈까? 뭐 상관이 없는데 a는 마이너스 그러면 3분의 2b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만족하는 우리가 순서상을 구한다라는 것은 a와 b가 당연히 둘 다 정수죠. a와 b가 둘 다 정수기 때문에 어느 쪽? b 쪽을 맞춰놓고 a를 생각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따라서 b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3의 배수가 돼야 될 거고요. 당연히 b가 될 수 있는 것에 a만 맞춰주면 될 거다. 따라서 b라는 것은 마이너스 50부터 50이 되는 거니까 b 중에서 가장 작은 b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얼마냐면은 도와줘. 얼마가 될까요? 3의 배수 중에서 마이너스 50과 근접한 게 누구 있니?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그래서 마이너스 48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48 집어넣으면 a는 50 안으로 들어가겠지? 50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고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5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쭉쭉쭉쭉 돼서 거꾸로 여기가 45라 어디까지? 48까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즉 요놈이 3의 배수가 되겠다는 거다. 그때 해당하는 A 값들은 딱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중간에 0도 되겠죠. 0이면 여기가 0인 거고요. 나머지가 여기가 마이너스 48일 때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16, 30인가? 여기가 3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조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이런 순서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 한 번만 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a분의 2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플러스를 해주면 될 거다. 따라서 우리가 2b는 7a가 될 거고요. 여기를 얼마로? 7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7분의 2b가 a가 돼서 마찬가지 이번에는 b가 7의 배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번에 될 수 있는 b는 얼마부터 되겠니? 마이너스 50과 근접한 마이너스 49부터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49 그리고 마이너스 42 그러면 쭉쭉쭉쭉 가다가 거꾸로 여기가 0 중간에 지나치고 42라 얼마? 49까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a 값도 있을 거고요. a가 겹치는 게 있겠니? 라는 거죠. A랑 B랑 겹치는 거. 따라서 A는 마49만 슬쩍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4니까 좋았어. 여기가 14. 자, 이제 우리는 뭐야?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당연히 순서상의 개수는 겹치는 거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요놈과 요놈의 겹치는 순서상은 딱 0만 있다라는 게 보일 거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순서상의 개수는 3의 배수로서 알겠지만 여기가 3, 1은 3, 3, 6, 18이니까 이쪽에 16개, 이쪽에 16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33개가 될 거고 마찬가지 여기는 7개, 14개 중간에 있지만 겹치니까 14개만 적어줘야겠다가 되는 거겠죠. 안 되죠, 0은. 안 되죠. 자, 3차 방정식 안 되죠. 그래서 0이 안 되죠. 땡큐. 그렇죠. A는 3차 방정식 0이 안 되니까 이것도 제거.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32개. 그래서 여기가 32개랑 14개를 더해서 답은 얼마냐면 46개 맞나요? 그래서 A가 0은 안 되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따라서 46개다라고 할 수가 있는 문제로 결국에는 이 문제가 그 정수근을 갖는데 항상 어떻게 푸냐면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야지 그것을 뭐 다른 걸로 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항상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정수근을 뽑아내서 풀어주는 거다. 항상 요 A는 나중에 생각을 하죠. 맞죠? 다 그래요. A는 마지막에 넣고 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0번까지 풀면 잠깐 쉬어야 되나? 슬쩍 보는 거야. 다들 어떻게 잘 풀었나? 자, 130번. 자,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저놈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보통 여기가 만약에 x 빼기 2가 있어. 그럼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2를 넣은 게 빵이라고 풀죠. 그런데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어떻게 구하겠니? 자, 이렇게 얘기하자. 쟤를 0이라고 할 수 있는 근을 우리가 저거 알고 있는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야. 즉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저기다가 오메가를 넣은 게 얼마가 된다? 0이다라는 식을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오메가 빼기 1을 양변에 곱해서 오메가 세제곱이 또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정리해보면 1 더하기 오메가 그리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리고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이고 점점점 마지막에도 1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될 건데 선생님이 3개만 적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저 3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저렇게 3개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유출해서 구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가 2가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착착 또 오메가 세제곱 1이 되니까 그냥 2만 남는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여기까지 곱했더니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기가 64가 되려면 당연히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세 쌍이 기본적으로 몇 번 나와야 되냐면은 6번이 나와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6번이 나오려면은 일단 n이 얼마면 무조건 만족하냐면 18이 되면 만족하겠다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n은 기본적으로 18이면 6번이 반복하니까 될 건데 문제에서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이라는 것은 되는 게 또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딱 쳐다보면 되냐면 결국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똑같이 나올 건데 요 두 개의 곱이 또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개를 더 적은 거기까지도 똑같이 64를 만족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n은 요렇게 두 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가 그냥 1차식이나 어떤 근을 나와 있는 식이 나오면 그냥 집어넣으면 0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근은 허근이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겠죠. 하지만 그런 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늘상 쓰는 요 오메가를 이용해서 그 오메가 는 게 0을 통해서 요 방법을 통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느 학교에서는 이게 여기만 마이너스로 해서 낸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6개마다 반복되는 거. 알죠? 그런 식으로 당연히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낼 수가 있을 거다. 몇 분 안 지났네? 아이씨, 하나만 더. 자, 몇 분 뭐 지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131번까지 하고 진짜 시작. 알았죠? 131번까지 하고 진짜 시작. 오늘은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모의고사는? 어려웠어? 어려웠어? 학교 시험보다 쉽지? 모의고사. 유성아 어떻게 할만했어? 응? 뭐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못 풀었지 항상 얘기하지 마. 모의고사는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지 않고 그냥 못 풀 거야. 다 기억은 나. 너네 항상 웃긴 게 선생님 제가 뭐 앞단원 까먹었는데 어떻게 공부할까요? 아니야. 그거 공부한다고 맞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한다고 못 맞히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지식은 필요가 없어. 대충 아는 정도는 다 맞추거든. 풀 거는 풀고 못 풀 거 못 풀고 이런 거라서 나중에도 똑같아. 꼭 얘기합니다. 뭐 나중에 뭐 배우고 나면 선생님 공통 수학 뭐 원 뒤쪽 다 까먹어서 뭐 이런 얘기해. 뭐 그러지 않아. 난 또 공통 수학 들어가면 다 까먹어 모의고사 못 푼대. 아니라고. 그냥 못 푸는 거야 항상 모의고사는. 보통 1등급 컷이 얼마 정도? 고1 등급 컷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게 너네 때부터야. 그게 매년 보는, 매달, 그게 뭐, 3개월마다 보는 게. 원래 전에는 한 번밖에 안 봤어, 이 지역은. 11월 한 번 봤어,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때도 한 번. 그래서 실제로 고1, 고2 때 한 번씩만 봤거든. 그래서 그때 보통 등급 컷은 70점 중후반이 보통 1컷이었어. 그때 시절에서는. 그땐 그랬어.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워낙 또 자주 보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뭐 대비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너무 모의고사를 자주 봐. 너무 힘들게. 얘네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봤는데. 자, 요거만 하고 쉽시다. 자,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 h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 자, fx는 0은 실근 갖지 않는다. 자, 우리 4차식이 실근을 안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해야겠죠. 4차식이 실근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겠니? 당연히 전부 다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허근을 가지려면 그 식들이 각각이 몇 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지냐면 2차식, 2차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해돼요? 그래놓고 각각이 무슨 근? 허근 가져야지만 이 4차식이 실근을 하나도 안 갖는다를 이해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3차, 1차도 안 돼. 3차, 1차면 1차 쪽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뭔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2차, 2차 둘 다 허근이 돼야지만 4차식이 실근을 하나도 안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요 생각이 일단 기본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fx는 두 다항식이 딱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다항식이라는 거 둘 다 2차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fx는 gx, hx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차.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2차식 앞의 계수는 전부 다 1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데 hx는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얘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hx는 우리 정현이 너무 힘들구나 오늘. 마이너스 4x 빼기 1이다 라고 식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몫이 왜 하나도 없냐면은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2차식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뒤에 몫은 그냥 1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쓸 게 없다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둘 다 2차, 최고차항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hx에 이걸 쏙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gx에 gx 마이너스 4x 빼기 1이다. 그것은 fx랑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항등식으로 풀어 제끼는 문제예요. 즉 우리는 왼쪽의 식은 나와 있잖아. 이거 좀 쓰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gx인데요. 여기는 gx라는 것은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기본적으로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1차식은 모르니까 이렇게 더하기 q. 여기도 써주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 4x 빼기를 해서 당연히 왼쪽 식하고 그냥 오른쪽 식을 같다라는 항등식을 때리면 우리는 P와 Q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는 꼴이 될 거고 P와 Q를 구하면 결국에는 거꾸로 요거 A, B를 구해서 그냥 답을 내는 문제였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요 말들만 조금 이해했다면 결국에는 요 식을 적어놓은 후에 그냥 gx를 최고차항 계수를 1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1차식 상수를 항등식으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로 풀어주는 거다. 아무튼 나머지 계산은 쉬었다가 할게요. 그렇죠.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냥 항등식으로 풀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어려운 문제야. 마지막에 항등식으로 풀자. 자, 당연히 뭐부터 맞출 거냐면 상수항을 먼저 맞출 거야. 상수항은 당연히 여기 Q와 여기 Q-1이 만난 게 6이 된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보여요? 여기에 Q와 Q-1이 만나서 6이 된다. 그래서 일단 Q를 먼저 구하자. 그러니까 Q는 Q 곱하기 Q-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Q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3과 2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Q는 얼마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 근데 당연히 Q는 3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고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은 가정을 해서요. Q를 일단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이라고 먼저 한번 풀어보자. Q를 3이라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Q를 마이너스 2라고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Q 자리에 다시 3을 먼저 집어넣을게. Q가 3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촬영하니까 여길 좀 못 쓰고 있잖아. 돌아버리겠네, 태우 씨. 자, 그래서 Q가 3부터 집어넣어보자. Q를 3을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여기가 X제곱 더하기 P-4X에다가 Q에다가 3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전개하지 말고 해당하는 X제곱 앞의 개수, X제곱 앞의 개수, X 앞의 개수들이 누가 만나서 생기는지만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A 더하기 2부터 갑시다. A 더하기 2라는 X세제곱 앞의 개수라는 것은 당연히 X제곱하고 얘랑 만나서 생기는 거고 X제곱하고 얘랑 만나서 생긴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여기 앞의 개수 P-4라 여기 P,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2P-4가 A 더하기 2가 되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B 갑시다. B는 당연히 X제곱 앞의 개수로서 X제곱하고 상수 만나는 거,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 만나는 거, 요놈하고 요놈 만나는 거야. 따라서 상수부터 생각하면 여기 3하고 여기 2니까 5랑
더하기 요놈 만나서 여기가 P제곱 마이너스 4P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거 A는 갑시다. A는 가게 되면 1차 시각의 개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놈하고 요렇게 만나고 얘랑 지금 얘랑 만나야 돼. 따라서 요놈 만나면 2P랑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 만나서 얘가 3P-12 이렇게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할 거고요. 우리가 A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정리하면 5P-12. 따라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5P-12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자. 그러게 되면 5P-10은 여기가 2P- 당연히 4가 될 거고요. 당연히 넘어가면 3P는 얼마냐면은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P는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때 P가 얼마가 되겠고요? 2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P가 2일 때 A를 구해주면 P에다가 A를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자. 2를 집어넣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해당하는 B는 P자리에다가 지금 P에다 2를 넣으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2를 넣으면은 4,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8, 마 4, B가 1이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마이너스 2와 1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P2와 Q3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P에다가 2를 집어넣고 Q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P에다가 2를 집어넣고 Q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돼. 멍청이네. 다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다시 P에다가 2를 집어넣자.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도 무슨 근을 가져야 되고 허근을 가져야 되고 얘도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고 그러나 이 판별 쓰면 얘가 0보다 작은 거 보이고요. 얘 판별 쓰면은 얘도 0보다 작은 게 작지. 그러니까 되니까 우리가 다행히 처음에 구한 요 조건이 뭐하다? 맞다가 되는 거다. 아마 요 놈을 구하게 되면 요쪽에 허근을 가진 조건이 깨질 거야. 나도 안 해보긴 해봤는데 아마도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29번이나 30번 문제들은 결국에는 문제를 풀다가 보면 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여러 개가 나와.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게 요령이 잘 찍으면 한 방에, 잘못 찍으면 두 방에, 잘못 찍으면 세 방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주어진 조건을 조금 잘 선택해서 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가 132번. 아마 이제 132번은 이거는 당연히 그냥 국어 문제죠. 너네가 문제를 못 푼 이유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서 풀었을 거지 자기들 식만 세우면 풀 수가 있었을 거다. 이거는 그냥 한국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었죠. 혜리나 맞죠? 내가 운전만 했었어도 알았을 건데 맞죠? 근데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원래가 이렇게 안 적혀 있거든. 한번 볼게요. 자, 주유후 주행거리와 총 주행거리가 나타나는 자동차의 계기판이 있어. 이 자동차는 그림일과 같이 주유 후 주행거리가 106.1km고 주행거리는 1700km라고 나와 있어. 총 주행거리는. 이 자동차는 추가 주유 없이 Xkm만큼 더 주행한 후 표시된 계기판의 일부라고 딱 나와 있더니 그림 2에서 총 주행거리 위쪽에 적혀있는 거죠. 얘를 숫자 배열로 거꾸로 나열하면 주유 후 주행거리의 숫자 배열과 같아질 때 이를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 X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다. 단 숫자 배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총 주행거리가 있었죠. 총 주행거리가 1700이 있었고 그리고 주유 후 주행거리는 얼마라고 주행이라고만 쓸게요. 얘가 106.1이라고 나와 있었어. 그랬더니 지금 뭐 할 거냐면 X만큼 더 주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총 주행거리도 늘어날 거고 주유 후 주행거리도 뭐 할 거야? 나도 이거 말이 좀 해. 이게 늘어날 거야. 이거 혹시 이 말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들 이제 운전 안 해봤겠지만 아빠 차 혹시 계기판을 보면 원래는 총 주행거리가 적혀 있고 주유 후 갈 수 있는 가능한 거리가 나와 있거든. 원래는 계기판에 총 주행거리랑 주유 후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와 있어. 이 말 뭔지 알겠어? 혹시 아빠 차 본 적 없어? 아빠 차 몇만 탔어? 모르죠. 그래,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새 차죠. 총 주행거리가 1700km밖에 안 완전 새 차인데 지금 이 문제는 약간 그래. 뭐냐면 주유 후 주행거리가 지금 106.1km인데 보통은 적혀 있는 게 주행 가능한 거리가 적혀 있거든. 근데 여기는 주유 후 주행거리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리만큼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또 맞진 않아. 그 실생활하고. 알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갔어? X만큼 더 주행하면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 이것도 얼마만큼 늘어나고 X만큼 늘어나고 얘도 X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X만큼 둘 다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 놈을 어떻게 썼더니 숫자 배열을 거꾸로 쓰면 얘랑 뭐 해진다고? 같아지는 그런 X 몇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들 합을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즉 X는 몇 자리 자연수? 세 자리다. 따라서 우리는 그 X라는 것을 그냥 X라고 쓰지 않고 세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X를 100A, 10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A, B, C는 한 자리,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라고 생각을 할 거고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A는 이게 세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A는 0이 되면 안 된다. 됐어?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결국에 뭘 더할 거냐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얘가 지금 C를 더할 거고 여기도 똑같이 이걸 더했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C를 더했다라는 거다. 그러면 자 이제 총 주행거리가 어떻게 나오겠냐라 그러면 요렇게 적어놓으면 저기에 네모칸에 적힌 총 주행거리를 적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적혀있는 주행거리는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에 뭐가 적힐 거냐면 7 더하기 A가 적힌다라는 거 이해하겠니? 7 더하기 A 값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7 더하기 A. 이해하겠어요? 7 더하기 A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을 그대로 B가 적힐 거고 여기는 C가 적힌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요 놈도 마찬가지 쓰게 되면 여기다가 더하면 잤어 잠깐. 자, 이번에는 주행 후 거리가 뭐가 되냐면 네모 박스로 하면 점이 중간에 있는 거야. 칸은 똑같이 4칸인 거야.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랬더니 요 놈을 적어보면은 얘가 그대로 세 자리인 거니까 여기가 1 더하기 A 그리고 여기가 그대로 B 그리고 여기가 6 더하기 C 그리고 여기가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해당하는 요 놈을 더하면 요렇게 된다라고 적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요 놈을 어떻게 썼더니 숫자별을 거꾸로 했다니까 얘가 C, 얘가 B, 얘가 7 더하기 A, 얘가 그냥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여기가 5가 나와 있어. 즉 5가 나와 있다는 것은 누구는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야? B는 5라고 이미 적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 누구야? 요거만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1 더하기 A가 C가 되는 거고 6 더하기 C가 7 더하기 A인데 알겠지만 1 더하기 A가 C나 6 더하기 C가 7 더하기 A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식은 B가 5라 그리고 1 더하기 A가 C라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다가 되는 거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면 A와 C는 아까 될 수 있는 게 0부터 9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되는
그 x가 여러 개라는 얘기인데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해당 의견 내가 1, 7 더하기 A, B, C라는 건데 당연히 여기도 최대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9까지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것은 0은 못 되니까 A는 1과 2만 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A가 얼마? 1, 그리고 B가 5, 그러면 그때 C,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C가 2인 거라 A가 얼마? 2, B는 5, 그러면 C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서 결국에는 될 수 있는 X라는 값들은 152와 그리고 253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그것을 더하라는 문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그냥 이제 국어 문제 맞죠? 이거는 좀 말이 이해를 해야지만 풀어주는 문제고 선생님도 약간 요 말이 보통은 계기판에 총 주행거리랑 주행 가능한 거리가 나왔는데 그 말이 조금 낯설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몇 년도 문제야? 10년? 나도 그때는 차가 없어서. 차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33살부터 운전해서 7년 전부터 운전해서 그 전엔 뭐 달랐나 보지 뭐. 그랬구나. 나도 운전면허는 엄마한테 속아서 19살 때 땄어요. 분명 운전시켜준다고. 아빠가 운전시켜준다고 19살에 운전면허 따라고 운전면허 땄어요. 근데 운전을 33살에 처음 했어요. 운전면허 중간에 한번 갱신 한번 하고 몇 년을 운전을 못 해본 거야. 15년을 한 번을 운전대를 못 잡아봤네. 다들 굳이 일찍 따지 마. 그리고 너네 로보택시 생긴대잖아. 굳이 차 안 사도 돼 이제. 맞죠? 굳이 뭐 차를 삽니까? 자, 그 다음에 133번 해볼게요. 자, 가격이 500원, 700원, 900원이 우리가 세 종류의 음료수의 자판기에 현금 28,000원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40개의 음료수를 살 거야. 세 종류의 음료수를 각각 2개 이상씩 산다고 할 때 가격이 500원의 음료수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는 거다. 자, 이 문제도 당연히 부정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해당하는 음료수의 캔은 당연히 자연수의 개수만큼밖에 못 꺼내니까 부정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해준다. 따라서 당연히 500원짜리를 X개, 요거 Y개, 이거 Z개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다. 500 X 더하기 700 Y 더하기 900 Z는 28,000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0개라고 식을 세웠을 거야. 당연히 이 문제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가 밖에 없으니까 안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X, Y, Z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릴 거고 우리는 X의 최대 개수를 구할 거다. 개수는 적어도 2개 이상씩 있다라는 식을 통해서 구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두 식을 뭐 하겠고 연립할 거고 연립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센스가 조금 필요하겠죠? 어떻게 연립하겠니? 당연히 두 개씩을 연립하려면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Z를 없앨 건데 자 유성아 어떤 문자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니? 네 센스로는. 저는 X예요. 너는 X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죠? 500을 곱하는 거죠. 500을. 맞죠? 500 곱하면 되겠죠? 맞아? 밑에다가. 네. 다른 생각 안 되니 혹시? 위에 거를 좀 안 하고 쉽게 아, 100을 나눠서? 100을 나눠? 그래 뭐 100을 나눠. 좋아. 100을 나누면 얼마야? 이렇게 되나? 네. 자, 누구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잘 보면. Y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니? 왜 얼마를 곱할 거니까? 7을 곱할 거니까 상수항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센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X, Y, Z 중에 누구를 없애겠니를 봤을 때 그러니까 상수항까지 없애는 게 베스트니까 여기다가 7을 곱해서 연립하겠다는 생각이 혹시 문득 안 드니? 수학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문득 그렇게 좀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z가 빵이야. 그러니까 x랑 z랑 그냥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다. 아, z는 x다. 그러면 z는 x를 다시 여기다가 7을 다시 지어놓고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z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얘가 2x 더하기 y가 그냥 얼마인 거고 40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y는 최소 2개 이상, x도 최소 2개 이상의 x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y를 가장 적게 2개를 집어넣고 x를 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이게 2개니까 x에다가 몇 개? 19개 넣으면 되겠다. 라고 그래서 그냥 답은 19개요 라고 구해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자연수라는 조건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요렇게씩 세워놓고요. 결국 연립을 통해서 문자통일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y를 좀 없애겠다 생각이 좀 문득 들어야지만 쉽게 풀 수가 있었다. 너 여러 가지 부등식 어디까 풀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도 많이 풀었어요. 어? 어디가 풀었냐고. 아니, 뭐 좀 많더라고요. 원래가 숙제가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 저기 전까지 낼 거야. 그 서술형 문제 전까지. 서술형 문제를 못 풀었어요. 아, 거기 전까지 했어? 4시간. 아, 그래? 근데 원래 거기까지 내려고 했어. 왜냐면 4점짜리가 10개밖에 없어. 거기까지. 그래서 다 3점이길래. 자, 그 다음에 134번. 몇이었죠? 134번 해보자. 자,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AB 길이가 6인 점, 2점 AB가 있고요.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하여 A와 C의 중점을 P1, 선분 CB에 대하여 중점을 P2, 그리고 P1C를 A, CP2를 B라고 하고 점 P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A 플러스 2분의 1 반원을 O1이라 그러고 P2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B 더하기 2분의 1 반원을 O2라 그린 후에 선분 P1과 P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다. 그랬더니 두 반원이 O1과 O2의 교점이 호 P1과 P2 위에 있을 때 A와 B를 구하고 B가 A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뭐 워낙 길다가 보니까 여기에 조건들을 조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그냥 각각의 길이들을 쭉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자. 일단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요 놈의 총 길이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고 C를 어딘가에 툭 그냥 잡은 다음에 해당하는 P1과 요 놈의 중점을 잡아서 요렇게 한 다음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뭐라고 잡았냐면 A라고 잡은 거야. 마찬가지 C와 B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뭐라고 했냐면 B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 놓고 뭐 할 거냐면 P1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A 플러스인 2분의 1 원을 하나를 그려줄 거고 즉 요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A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마찬가지 우리는 반지름 요 반지름은 얼마냐면 B 더하기 2분의 1의 원을 그렸더니 얘가 만나더라. 그 만나는 점이 어떻게 생성되냐면 P1과 P2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저렇게 만날 때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일단 식 하나 세우자. 자, 식은 당연히 전체 길이 여기 6은 여기를 2등분 했는데 여기가 A니까 여기도 당연히 A인 거고 당연히 요만큼도 얼마가 되냐면 B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2A 더하기 2B가 얼마다 6이라는 식 정도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을 또 세우려고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A 플러스 2분의 1 원과 얘 놈을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B 더하기 2분의 1 원이 만나는데 요 점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요 점에서 만났다라 그랬으니까 이 점을 요 원의 중심 얘랑 연결시켜 볼 거고 마찬가지 요 점을 요 원의 중심의 얘랑 연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거고 그러면 저 각각의 길이는 각 원들의 반지름이 돼서 요 놈의 길이가 A 더하기 2분의 1이고 요 놈의 길이가 B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라는 식 정도를 너네가 무난하게 세워줘야겠죠. 요 정도까지 그냥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이고 그러면 요 삼각형의 요 길이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의 여기의 각도가 직각이에요 라고 그냥 나와 있는 문제가 돼서 뭐 어려운 문제 같았지만 결국에는 피타고라스로 AB 구하라 문제였다. 맞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방금도 구했지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냥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얼마예요? 9가 된다요. 9가 됩니다. 라고 그냥 구해주는 문제다. 따라서 전개해서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은 9가 되는 거고 우리는 A 더하기 B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만 곱셈 공식으로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B 더하기 A 더하기 B는 3을 갖다 때려놓고 2개 더한 것도 2분의 1 갖다 때리고 얘를 9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9가 되니까 요 놈이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넘어간 2AB는 얼마예요? 2분의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를 나눠서 A 곱하기 B는 4분의 7이 된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문제더라. 따라서 이 문제는 당연히 글이 좀 길고 해당하는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조금 어려워 보이겠지만 막상 해당하는 그냥 A와 B 길이들을 주어져 있는 조건상에서 툭툭 넣고 해당하는 이 두 원이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교점에서 당연히 각각의 원의 중심을 잇는 보조선을 긋는다면 해당하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저걸 지름으로 하는 삼각형이니까 직각이 보이니까 그냥 피타고라스로 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하라는 문제였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보통 글 길고 그냥 그림 나와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니까 못 푼다 정도지 막상 해보면 다 할 수가 있었을 거다. 자, 그 다음에가 136번인가요? 요건 하나 정도 풀었죠? 다들 뭐 그림에서 잘 풀었을 거고요. 마지막 136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못했던 포커스온 마지막 하나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만 좀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 어느 정도 내용 설명과 문제 하나씩 좀 풀어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문제까지 좀 같이 다뤄볼게요. 자, 136번하고 끝내자. 자, 136번은 전형적인 30번 문항이에요. 전형적인 30번인가? 30번 문항이죠. 당연히 조건 나와 있고요. 이 조건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다. 한번 해볼게. 자, 두 정수 m과 n이 있고요. 2차 함수 fx랑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가조건은 fx의 최대값이 0이래요. 당연히 fx의 최대값이 0이라는 것은 범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대가 0이려면 얘는 위로 볼록의 x축과 접하는 2차 함수겠구나 정도만 가조건으로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조건에서는 fx 그래프랑 gx는 1차 함수야. 얘가 두 점 m,0과 m 플러스 4, 32n에서 만난다를 일단 이용을 해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제가 m,0이라는 것은 m이 당연히 여기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m 플러스 4라는 것은 여기서 4만큼 간 요놈의 x좌표가 m 플러스 4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결국엔 여기가 m,0인 거고 여기가 32n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는 요 y는 gx라는 1차 함수네요 라고까지가 나 조건까지 보고 요 놈의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딱 맞죠? 가조건, 나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이 당연히 조금 어렵겠죠. 다조건이라는 것은 A 범위가 0보다 크거나 없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A에 대하여 정수 B가 부등식 요 놈을 만족시킬 때
A와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가 45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요 놈은 gx라는 1차 함수보다는 요 b라는 상수가 더 크거나 같고 요 놈의 2차 함수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차 함수가 직선보다는 일단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 조건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어디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요 m부터 m 플러스 4까지가 fx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게 보일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은 m 더하기 a 둘 다 m 더하기니까 x 값은 똑같은 상황에 a가 0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얘가 m부터 m 플러스 4까지 늘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딱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a가 0일 때가 m, a가 1일 때가 m 플러스 1, 2일 때가 m 플러스 1, m 플러스 4에 대하여 뭔지 알겠어요? 해당하는 요 b라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여기다가 m 더하기 1, m 더하기 3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y값들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누가 될 수가 있다? b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45개고 마지막에 fx의 제곱 마이너스 gx의 제곱을 만족하는 실근 중 최대와 최소의 합이 8이다라는 얘기다. 그럼 쟤는 당연히 합차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하고 뺀 거니까 fx 플러스 gx랑 fx 마이너스 gx가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근 중에 이미 누군 알고 있냐면 여기에 근은 m과 m 플러스 4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놈의 근인데 얘는 fx 더하기 gx가 0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은 fx랑 마이너스 gx에 만나는 교점인데 마이너스 gx라는 것은 원래 요 gx를 마이너스 gx 뭐에 대칭을 하는 거야? x축에 대칭하라는 거야. 따라서 요 직선을 x축에 당연히 대칭하게 되면 그놈의 그림은 요렇게 당연히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마이너스 gx인데 그 해당하는 요놈의 근은 당연히 대칭적인 구조에 의해서 해당하는 요 근은 뭐가 될 거냐면 m 빼기 4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여기의 근은 m과 m 플러스 4 요놈의 근은 m과 m마 4가 돼서 해당하는 그 근 중에 가장 최대와 최소를 생각하면 m 플러스가 가장 큰 거, m마 4가 가장 작은 거.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m, 그것이 8이 되기 때문에 m은 이미 얼마다? 4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 최대와 최소 더하면 얘가 2m이니까 얘가 지금 8이 돼서 m은 4입니다까지가 나와 있는 거다. 이제 저 다조건 가지고 n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즉 이제 식 거의 다 왔어요. 자, m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럼 이제 fx 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최고 참계수는 모르는 상황에 x-4의 제곱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얘가 누굴 지나냐면 요 점을 지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8을 넣으면 32n이 될 거다. 32n이에요. 여기다가 8을 넣었어. 8 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a가 될 거고 즉 a는 뭐가 될 거냐면 2n이 돼서 fx는 요렇게 식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자, gx도 구합시다. gx는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기울기만 조금 생각해보면 될 거고 당연히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생각을 해서 x 증가량은 4가 될 거고 y 증가량은 보면은 32n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실제로 저 증가량은 마이너스 32n인가요? 마이너스 32n인가? 그래서 해당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gx는 자 얘분의 얘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8n 그리고 x마 4
4,0을 지나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n은 지금 양수겠어, 음수겠어? 당연히 음수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를 안 붙여야지만 이거 음수 기울기가 뜻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이제 이거 순서상 45개를 갈 건데요.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처음에 이제 m은 이제 4니까 A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G4와 F4가 되는 건데 당연히 G4와 F4는 둘 다 0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A가 0일 때는 B가 뭐밖에 안 되냐면 0밖에 안 된다라고 일단은 알 수가 있는 거야. 즉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지 A가 이제 1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죠.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야 돼? 5를 넣고 여기다가도 5를 넣어야 돼. 즉 여기다가 5를 F5와 그리고 G5를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2n이 될 거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8n이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B라는 것은 2n부터 8n까지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순서상의 개수는 A는 결정되니까 B의 개수가 순서상의 개수니까 두 개를 빼고 더하기 1이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빼고 더하기 1이면 요놈의 개수는 마이너스 6n 더하기 1이 요 A가 1일 때 B의 순서상의 개수가 될 거다. 다 왔어요. 그럼 이제 A가 2인 거, A가 3인 거, A가 4인 것만 조사해보면 A에다 1을 주면 A가 F6이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다가 6을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야? 8n이 될 거고 G6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6을 집어넣게 되면 2니까 16n이 될 거다. 따라서 요놈의 개수는 빼고 더하기 되니까 마이너스 8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는 7 집어넣게 되면 7 집어넣으면 18n 여기다가 7을 집어넣게 되면은 24n 따라서 요놈의 순서상의 개수는 마이너스 6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A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둘 다 빵이 되는 거기 때문에 4가 8이죠. 8을 집어넣으면 둘 다 32n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순서상의 개수는 그냥 한 개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놈을 전부 다 더한 게 요놈 더한 게 얼마가 되는 45가 되는 조건으로서 다 더하게 되면 요놈 하나니까 두 개에다가 111이니까 여기 5개에다가 여기가 요거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0n이 되는데 얘가 얼마가 될 조건이냐면 45개가 될 조건으로 해당하는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n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 돼서 우리가 fx랑 gx를 완벽하게 구한 상황에서 거기다가 5를 집어넣고 답을 구하라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30번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좀 어렵죠. 당연히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고 근데 요런 게 거의 그냥 기본이야. 30번 정도가 되면은 요 정도 시간을 써서 주어진 조건들 해석해서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5를 집어넣고 두 개를 곱해보면 여기는 마4, 여기는 마16 곱하면 64가 되겠다 정도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네.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미나는?